돈이 많으면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라는 명언이 있죠. 한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나오는 말인데요. 2024년에는 1200명의 부자들이 떠날 것이라는 예상 지표를 영국의 글로벌 투자회사 컨설팅 업체인 헨리 파트너스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1200명이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치인데요. 상담도 많이 늘었죠? 아마 평소보다 저희가 한 두세 배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민을 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닌데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인 한국에서 왜 이민을 떠나는 걸까요? 오늘은 부자들이 왜 떠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은퇴임이라든지 뭐 정치적으로 해갖고 약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다가 자산 배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국에 취하고 있는 조세 제도가 어떠한 거 따라갖고 부자들이 자신의 돈을 갖다가 안전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세금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떠오르는 나라가 있을 텐데요. 스웨덴은 높은 세금과 복지 수준이 아주 막강한 나라죠. 한마디로 말하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네. 보편적 복지 제도를 갖다 통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였거든요. 근데 스웨덴의 유명한 기업들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결국은 복지 정책을 펴려고 그러면은 세수가 기반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상속세 70%하고 소득세도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한 29에서 35%, 고소득자에게 20% 국세 적용되고 하면은 52% 나오거든요. 직원 급여의 31.42% 갖다가 사회보장세로 납부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대략 29%를 갖다가 사회보장세로 납부합니다. 또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30% 세율을 적용하고 OECD 국가 중에 거의 뭐 탑이죠. 그 세수를 거두려면 결국에는 부자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부자들이 현실적으로 살아남기는 쉽지 않아서 세금이 적은 나라로 이동을 또 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부자들이 떠나니까 당연히 세수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강력하다고 자랑하는 스웨덴 복지 제도가 유지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의 소득세는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하며 45% 세율이 적용되는 거 누구나 아시고 있고 지방소득세 4.5%를 포함하면 49.5%이죠. 상속세 구간도 1999년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한 25년 동안 맞아요. 변함없이 30억이 넘으면 50%인데 대주주 할증을 합치면 60%예요. 오랜 기간 장기간 걸쳐왔던 이 소득세 다 낸 재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한 예로 지금 삼성그룹이 국가에 납부한 세액이 22조 원이래요. 그래서 이게 삼성이 요즘 힘을 못 쓰는지 아주 그냥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상속세가 12조 나왔거든요. 근데 이 12조는 지금 앞으로도 깨지지 않을 기네스 기록이랍니다. 그리고 넥슨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돌아갔잖아요. 말을 할 방법은 주식 물납밖에 없는 거예요. 2대 주주가 돼버린 거예요. 30% 이상 갖다 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내려고 해갖고는 팔려고 해봤어요. 다 무산됐어요. 뭐 한번 경매 내려갈 때마다 내려가겠죠? 그럼 나중에 결국 가면 이 주식을 누가 살까요? 관련된 중국이나 외국계 사우디에서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회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가지고 기업 자체를 갖다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스웨덴은 부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2027년 VS를 폐지하고 또 법인세율은 22%로 내리고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하면서 부자들이 스웨덴에 머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죠. 그러나 한국은 상속세를 40% 낮춘다는 법안을 최근에 부결시키면서 부자들의 이탈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흥분하셨잖아요. 그때부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절대 현 상황에서는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거의 손에 장을 찢은 수로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고요. 상속세에 있어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첫 번째는 부의 세습이지 않냐. 또한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아니 50에서 40% 낮추면은 초부자 감세다. 내하고는 상관없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맞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꽤 많은데 이념적 대립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부자들이 대부분 세금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현상에서 보면은 탈세라든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경영권 승계 과정의 편법 등 이런 거를 노출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여론이나 이런 형성이 좀 조장되지 않았을까. 계산
계산은 다 하고 네. 그다음에 요건 혼자 다 얻어먹는. 근데 모순이 뭔지 아세요? 부자들을 만나보면 자수성가하고 사업을 일구고 자선사업도 하면서 그렇죠.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런 게 미디어 현상에서 보면은 너무 막 탈세라든지 부자들은 무조건 뭐 많이 써야 된다든지 아니 내가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저녁까지 밤새서 돈을 벌었는데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좀 더 냉철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50% 넘는 구간 해당되는 사람은 저도 아니고 세란 대표님도 아니잖아요. 근데 부자가 사실은 몇 명 안 돼서 빠져나갔다 치는데 별거 아닐 것 같죠? 아니요, 힘들어져요. 부자들만 상대하던 높은 고가의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 취급하는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게 또 관련된 하청들 죽기 시작하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자본이 있는 곳에 부도 오고 일자리도 생각되는데 이런 기업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주면 국부 유출이에요. 그러면 그게 들어온 것도 다 누가 들어오겠어? 또 다른 외국인도 들어오겠죠.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부자들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식량 생산도 충분하고 장바구니 물가가 낮으니까 세금도 높아도 삶이 팍팍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분단 국가에 자원이 나는 국가도 아니고 물가는 높은데 부동산도 비싸죠. 이런 조건에서 부자들이 떠나가면 일자리와 세수가 줄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구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정치인들도 그에 맞는 정책을 세우면서 나라가 발전하겠죠.